자, 여러분들 축구 때문에 많이 화가 나셨죠?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잠이 너무 안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차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는데요. 도저히 K리그와 국가대표팀을 사랑하는 진성 축구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축구 보고 나서 일정이 많았거든요. 인터뷰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저녁에 경미 스터디 모임도 있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계속 뭔가 입맛도 없고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었는데, 축구 때문이더라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요, 홍명보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는 게 단지 축구 시합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혐하는 모든 거, 공정함도 없고 원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이런 인간관계 치트키급 빌런 종합 세트를 이 국가대표라는 공공재를 통해서 또 이것을 홍명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부터 모든 경기 다 봤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서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근데 오늘 있었던 남아공전이 제 평생 봤던 월드컵 경기 중에서 단연코 최악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월드컵을 떠나서 그냥 모든 A매치 시합을 통틀어서 최악.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경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기괴할 정도로. 그 최악의 경기라는 게 단순하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복싱할 때도 막 난타전을 신나게 벌이면서 내가 맞기도 하지만 나도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반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다 해보면서 KO 당했으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화는 안 나거든요. 근데 오늘 축구 경기는 상대방이 휘두르는 주먹을 그냥 쳐맞고만 있어. 피하는 것도 아니고 껴안는 것도 아니고 반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맞기만 해. 근데 더 열받는 건 우리 팀의 복서가 되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도 받는. 그런데 얻어 터지는 거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 축구 경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워낙 많은 축구 유튜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저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명보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홍명보라는 자경미달의 사람을 감독으로 꾸역꾸역 넣은 축협과 정명규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왜 그렇게 축구 경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두서 없이 말하는 거라서 좀 이해 바라고요. 진짜 사람이 살면서 암 걸릴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거 분명히 저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쟤 봐라, 쟤 분명히 저기로 가면 낭떨어진대. 저거 야,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치고 뜯어말리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처참하게 자빠지는 꼴을 내가 실시간으로 목격할 때입니다. 근데 더 빡치는 건 경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바람에 다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니까 오늘의 남아공전의 패배는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진 경기가 아니라 첫 단추를 끌 때부터, 아니 홍명보라는 이름이 낙하산으로 툭 올 때부터 모든 축구 전문가들과 축구팬들이 뻔히 예견했던 100%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시죠? 정몽규라는 못난 인간이 홍명보를 안 치기 전에 클린스만을 어떻게 안 치는지 내가 열받아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제가 걱정했고 예측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태도에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니들이 뭐 알아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멍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멍청한 건 죄가 아니잖아. 근데 지가 무능하고 멍청한데도 지 욕심 때문에 지 명예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그냥 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극혐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고 책임도 안 지는 인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도 말렸는데도, 그러니까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일을 저질러서 온 팀을 마비시켜버리는 무능력한 낙하산 직장 상사. 근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능력한 낙하산 직장 상사가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성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진짜 하고 싶어하는 엘리트들이 면접을 보고 PPT도 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봐도 와, 대박, 이분이 우리 상사로 오신다고? 와, 진짜 이분이? 이러면서 이런 실력이 있고 명성 있는 분이 우리의 상사로 온다. 와, 그러면 나는 그분한테 일을 배우게 되는 상상만 해도 설레이고 행복한데 웬걸. 그 엘리트들 다 잘라버리고 회사 사장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를 낙하산으로 앉혀버린 거야. 근데 그것도 8년 전에 낙하산으로 왔다가 대차게 말아먹고 온 놈을 또 보낸 거야. 또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 얘가 얼마나 말아먹을지. 또 왜냐하면 그 8년 전에 그 사고 쳐놓고도 사과도 안 하고 술 처먹고 회식한 놈이었거든. 그러니까 축구팬들이 가장 피눈물 흘리고 배신감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축구협회가 클래스만 잘리고 나서 줄곧 돈이 없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능력이 있는 외국인 감독을 못 데려온다는 핑계 댔지만, 근데 실제로 내막을 열어보니까 세계적인 명장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 가고 싶다고 줄 섰었고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면접받던 것이 나중에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아까웠던 3명의 명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시 마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축구 팬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엄청난 명장들이었는데, 근데 게다가 그분들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김민재 이런 한국 선수들이 능력이 엄청난 걸 알고 있으니까 전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축구를 해서 다음 월드컵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 면접까지 다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면접도 안 봤던 홍명보를 딱 감독으로 앉혀놓은 거야. 근데 게다가 연봉도 그들하고 똑같아. 자, 여자분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자분이 얼굴도 예쁘시고 능력도 있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는데 역시나 예쁘고 능력이 있으니까 완전 조건 좋은 남자들이 막 선보고 싶다고 줄 서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남자들의 매칭을 요청했는데 그 결혼정보회사가 이 남자들을 싹 다 치우고 이 남자들보다 이 남자가 훨씬 좋아요 하고 딱 매칭시켜줬는데 뭐 외모, 능력, 집안, 성격 한참 딸리는 인간을 매칭시켜준 거야. 그 남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훨씬 부풀려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염치도 없고, 야, 우리 집에 가난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맨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구박하는 너 때문이야 라고 우기기까지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런 엄청난 남자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했었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거죠.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아도 저 위에서는 자기들끼리 학연, 지연, 친분으로 자리 나눠서 나눠 먹는 걸 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들은 실사판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치밀한 전술과 철저한 데이터 계산으로 싸우는 장군이었잖아요. 함부로 막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지 않았고, 하지만 선조와 조종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진짜 실력자 이순신을 두려워했고, 결국 온갖 핑계 대면서 이순신을 모함하면서 자리에서 끌어냈잖아요. 아니, 프리미어 리그를 호령하고 치밀하게 PPT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가면서 한국팀을 맡겨달라고 애원했던 제시 마치, 그 다비드 바그너 포획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줄 섰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축협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그 유능한 외부 인재들을 배척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무능에 탄원할까봐. 또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서 내 형님, 내 회장님 하면서 다루기 쉬운 자기 식구 홍명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축구협회를 내 맘대로 휘둘 수 있거든. 자, 시험도 안 쳤던 원균에게 3도 수군 통제사라는 그 과분한 자리를 줬던 선조처럼 축구협회는 면접도 안 봤던 홍명보에게 국가대표 지휘봉을 줬던 거죠. 자, 이렇게 자리를 꿰찼던 원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대 축구로 치면은 전술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기껏 힘들게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거북선과 판옥선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정예급의 병사들이라는 역대급의 스펙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무런 전술도 없이 돌격하라 이런 무대포 정신만 외쳤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나가면 다 죽어요 장군님, 온 장수들이 말렸는데도, 경고했는데도 지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사지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제 결과는 그 7천량 전투였나요? 그 7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 전체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멸망했죠. 그 오늘의 남아공전 패배가 바로 그 현대판의 7천량 해전이에요. 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라는 역대급의 황금 멤버를 두고도 그 전술도 하나 없이 10년 전에 으쌰으쌰 정신력 축구로만 하다가 뻔히 예견되었던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온 국민이 비웃었던 그 길로 가면 망한다라고 경고했는데도 기어코 일 저질러서 배를 괴멸시킨 거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게요, 원균은 7천량에서 그 조선수군이 괴멸할 때 정작 지는 숨어있다가 술 마시면서 가장 먼저 도망친 인간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절대 없었죠. 지금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어떻습니까? 이 참담한 결과 앞에서도 내 전술적인 패착이다,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잖아요. 지금 분명히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숨어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권력과 생색은 왕처럼 누리고 책임은 부하들과 대중에게 떠넘기는, 공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같은 결과를 예측했지만 혹시나 하고 지켜본 사람들이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열받나? 이렇게 열받는 이유가 역사가 증명하는 이 파멸의 공식을 알고 있어서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낙하산이 자리 차지하고 공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원칙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더 열받는 건 앞으로도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열받는 것 같아요. 이제 새벽 5시네요. 이제 자야겠습니다.